지난달 발생한 만덕과 센텀을 잇는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늑장 대응이 논란입니다. 7일 시작된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어김없이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부산시의 사고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20일 연속 세 자릿수가 이어지고 최근 일주일 일일 평균 확진자도 전주 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부산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24명의 조합원을 선출하는데 8개 조합은 무투표입니다. 오는 11일 독립운동가 서해영을 중심으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등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3.1절 기념 뮤지컬이 옛 부산 진역사 광장에서 공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만덕과 센텀을 잇는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늑장 대응이 논란입니다. 부산시가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7일 시작된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대심도 사고 한 건을 긴급 현안으로 다루며 부산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심도에서 토석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달 25일. 하지만 시민들은 3일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사고 발생 보고가 늦어진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재난상황실에도 보고가 아주 늦게 2월 28일에 되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난상황실 바로 보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부산시는 당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산악터널의 사고처럼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다른 재난의 범주로 관리하기보다는 공동을 찾는 거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월요일 아침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에서 진행되는 대심도 공사 구간에 대한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5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25톤 트럭의 물량의 40대를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일반적인 그 형태의 토사 유출이냐 아니면 이게 재난으로 봐야 되느냐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거다. 이런 토사 유출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넘어갔을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대심도 토성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부산시에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늘면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난폭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길게 늘어선 차량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옆으로 이륜차가 빠져나오자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네, 선생님 이륜차라도 도로를 이용해서 오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면허증 한번 제시해주세요. 잠시 뒤 같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적발됩니다. 차량으로 분류되는 이륜차는 갓길이나 보행자 도로는 물론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륜차도 차량이기 때문에 차선을 준수하고 운행해야 되는데 갓길로 운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지정차로 준수 위반으로 단속한 겁니다. 이처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집중 단속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월별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3월 평균은 965건으로 2월 대비 90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월을 기점으로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륜차는 날씨가 풀림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이번 광역 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 기세 꺾기를 통해서 예년의 교통사고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난폭 운전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20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인 지난달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55명으로 직전주 일평균 612명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연령대는 60대가 전체 1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부산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거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해야 하며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와 부산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2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8개 조합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진행됩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운대 동백섬 남방 해상에서 4.97톤급 연안자망 어선 A호와 1.41톤급 선박 B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호가 수심 10m 아래로 침몰됐고 선장은 A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선장은 가슴 통증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위장 가입한 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가 파악한 피해자만 266명, 피해액은 1억 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전국 200곳이 넘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위장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동안 5%대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무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열리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요금 모두 역대 최대치를 인상됐죠. 게다가 식재료 값도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을 봤더니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오히려 10,000원 아래의 음식을 찾기가 어렵죠. 곧 더워질 여름에 즐겨 찾던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5,000원까지 내고 먹게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반기면 미뤄뒀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될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물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 옛 부산진 역사광장인 동구시민마당에서 3.1절 기념 뮤지컬 3월이 공연됩니다. 3.1절 104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3월은 독립운동가 서혜영을 중심으로 부산진 일신여학교 만세운동과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등의 독립운동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공연이 끝난 뒤 태극기 만들기와 독립운동가 한복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동구는 이번 공연과 체험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구청장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150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장기 검토 과제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달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부산 진구 지역 먼저 가볼까요? 이현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장기 공실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네오스포 상가 소유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가한 소유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1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쉽게 풀기 어렵지만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밝히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해운대 지역입니다. 해운대구 을지역 김미애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 살펴보죠. 김미애 국회의원이 해운대 반송과 반여, 재송 지역에서 매월 한 번 식당 아르바이트를 자처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14번째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재송 일동의 한 냉면집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부족한 일손을 보탰습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민생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센텀 이지구 조성사업 보고와 반여사동 3호로 보도 정비사업, 세월교 나들목 정비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고리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의 영구적인 사용을 반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면담한 정 의원은 연이어 한수원 고리본부를 방문해 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인 설치 계획을 내놓은 한수원을 질타했는데요. 정 의원은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논의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안전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정구 지역 백종원 국회의원은 수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백종원 금정구 국회의원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한 2023 아시아 리더 그랜드 어워즈 정치외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백 의원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도구 지역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지난주 연세대학교 영도 캠퍼스 예터 기념비 건립식에 참석한 소식 전해왔습니다. 영도구 부산보건고등학교에 연세대학교 영도 캠퍼스 예터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옛 연희대학교는 6.25 전쟁 발생 이후인 1951년 말부터 부산보건고등학교 부지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번 개막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황보 의원은 전란 중에도 엘리트 교육의 열의가 영도에서 이어졌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기념비 개막을 침체한 영도 교육의 부흥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처리장, 즉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명회가 파행됐습니다. 7일 오후 고리 2호기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관련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한수원에서 강행하는 사업으로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부산시 의회에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